반갑습니다. 한방예의예술학과 조성현입니다. 밖에 많이 춥죠? 네, 부산은 따뜻하더라고요. 제가 올라오면서 옷을 어떻게 입고 와야 될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두툼하게 여러 겹 입고 왔는데 오늘 제가 해드릴 내용하고도 조금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강의를 할 때 시작할 때 제일 제가 힘들고 긴장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사람이 긴장되다 보면은 강의 내용도 버벅거리게 되는데, 그래서 KTX 타고 오면서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열어야 될까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두피 관리, 탈모 관리 하면은 뭐 상담하고 진단 이런 부분들 많이 하고 있는데, 진단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면은 뭐 건성, 지성, 그 다음에 비듬성, 예민성 이런 식으로 1차원적인 그 분석들을 많이 하세요. 뭐하고 똑같냐면은 춥다 덥다 요걸로 딱 결정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주 추울 수도 있고 좀 덜 추울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옷을 이렇게 좀 구분해 가지고 입으면은 조금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그냥 춥다 덥다 딱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하게 되면은 옷 입고 생활하는데도 불편하듯이, 두피 자체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조금 유분이 많다, 유분이 조금 적다, 또 염증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맞춰 가지고 관리라던가 케어 프로그램을 나눌 수가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적합한 관리를 해서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대부분 현재 현업에서 보면은 그냥 건성이다, 지성이다, 염증이 있다. 쉽게 얘기 드리면은 염증이 있어도 심한 염증, 말기 정도 되는 그러한 염증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처음 염증 단계에 진입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오늘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혹시 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은 바로바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보통 탈모관리센터에서 혹은 이제 뭐 두피 탈모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보통 뭐 상담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은 나눠드린 유인물의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기본적으로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내담자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는 심리적 조력 과정, 이론적으로는 근사하게 나와 있는데, 두피 탈모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진단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탈모의 발생 원인 자체가,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하는데 구심점을 찾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탈모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탈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던 것이 표면적으로 현증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캐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상담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담 자체를 우리가 흔히 아는 비즈니스적인 부분을 끌고 간다던가, 아니면은 진단 장비에 많이 의존해 가지고 풀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또 뭐냐면은 현재 나타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분석하고 파악하는 거지, 진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두피 보고 지저분하다, 아니다, 이거를 많이 의존하고 케어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센터를 내방한 사람의 주 목적, 혹은 병원을 내방한 사람의 주 목적 자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발생의 원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거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메디컬적인 부분하고 일반 뷰티적인 차원에서의 치료 기법이 차이가 있으면서도,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뷰티적인 부분이 더 높은 관리 효과나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이, 뷰티적인 부분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오랜 시간 화려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을 찾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두피에 발생되는 문제점 자체는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외부적인 부분이 아닌 내면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케어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그 진행 단계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체에 나타나는 어떤 모든 문제점들은 인체 내부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유분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요. 그 유분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 다음으로 발생되는 것이 수분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발생되는 부분이 바로 세균이고요. 세균 부분에서 더 방치하게 되면은 염증이라던가 어떤 순환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그 다음으로 피부 쪽으로 나타났을 때 보면은 어떤 노화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고 노화 부분에서 더 방치하게 되면은 탈모라고 하는 현상까지 간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탈모 고객이 왔다. 센터에 혹은 샵에 탈모 고객이 왔다 하면은 탈모 관리부터 먼저 들어간다라는 거죠. 탈모 관리부터 들어가는 거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증 자체만을 잡기 위해 가지고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케어하는 동안에는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은 다시 진행이 되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비듬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면요. 비듬은 말라세시아라고 하는 균에 의한 이상 증식으로 혹은 면역력이 저하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인데요. 균의 이상 증식이라고 하는 비듬균의 이상 증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두피 조직 자체가. 두피 조직 자체가 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가 맞지 않거나 유분이 과다하게 분비된다거나 수분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잡지 않고 그걸 개선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비듬만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과다한 스케일링을 한다던가 혹은 살균 소독 쪽으로만 포인트를 둔다라고 했을 때 두피에 있는 비듬균 자체는 제로 상태로 만들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상 교차 감염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듬균이 서식하지 못하는 인체 스스로의 어떤 보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으로 두피 조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쪽으로만 열심히 각질을 제거해주는 쪽으로만 하면은 관리할 때는 조금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근데 관리 끝나고 나면은 똑같아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은 고객이 원하는 거는 가장 나중에 케어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염증이 있어 왔다? 그럼 염증 관리는 가장 나중에 들어가는 관리예요. 탈모가 있다? 탈모 관리는 가장 나중에 들어가는 관리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피지 부분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요. 보통 우리가 두피 진단을 할 때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피지가 많이 분비되면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상담사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만약에 두피 자체를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한 모공에 두 가닥에 세 가닥의 모발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닥만 있고 모공이 막혀 있어 가지고 탈모가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그 암기하듯이 해가지고 술술술 나오는 그러한 멘트들이 많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두피
상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그냥 피지 자체만 보인다라고 하면은 피지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지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피지 분비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요인, 온도, 그 다음에 호르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여성 나이, 계절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피지 분비 자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피지 분비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지라고 하는 거는 인체에 있어가지고 보호막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케어하면은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건강한 피부나 건강한 두피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인위적으로 그거를 제거한다라고 하거나 혹은 분비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피지라고 하는 것 자체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올려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두피 상태를 차정을 했을 때 이렇게 단계 1처럼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2처럼 되어 있을 수도 있고 3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이거를 그냥 동일하게 피지 분비가 과다하다, 지성이다 라고 하는 거 가지고서 케어가 들어가서는 오히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피지 분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단계에 따라 가지고 틀리기 때문에 케어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차별화를 두고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똑같이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두피를 더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보통 상담사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객은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 돈 내고 본인이 관리하는데 속된 말로 멍청한 관리사 만나가지고 멍청한 상담사 만나가지고 오히려 본인 돈 내고 본인 두피 더 망가뜨리는 그러한 현상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통 이렇게 두피의 노화 각질 제거한다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하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거의 필수 코스로 진행을 하는데 이것 자체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두피에 염증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두피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줘야 되니까 올 때마다 깨끗하게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본인도 모르게 두피 조직은 점점점 얇아지고 탄력을 잃어가고 두피 조직이 노화가 되는 그러한 상태를 띠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상담사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도 나이에 따라 가지고 생체 반응 정도가 다 틀리죠. 그쵸? 혼자 하려니까 심심해가지고요. 대답 좀 해주세요. 대꾸 좀 해주세요. 혼자 하면 동물원 원숭이 같아요. 생체 나이에 따라 다 반응하는 정도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두피 조직도 마찬가지고 피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관리할 때 보면은 20대 피부나 50대 피부나 똑같이 관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몸은 20대여도 피부는 40대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몸은 40대여도 피부는 20대일 수 있고요. 그러면 두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두피 나이는 보지 않고 그냥 똑같이 관리한다라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두피 나이라고 하는 부분, 두피 노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체킹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1 관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대부분 기성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때만 벗겨내고 문지르는 그러한 상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와 더불어 가지고 또 하나가 지금 얘기하는 이러한 어떤 두피에 나타나는 요소들 중에서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똑같이 피지가 분비되면은 지성, 수분이 없으면은 건성.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리면은
건성 피부 같은 경우, 건성 두피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내적인 원인하고 외적인 원인으로 나누어가지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럼 어떤 게 내적인 거고 어떤 게 외적인 거예요? 예? 고객이 얘기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좀 그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그러면 내적인 원인에서 건성화가 된 거고 또 그 뭐 대기 좀 건조한 데서 생활하고 그러면은 외부적인 부분에서 건성화가 된 거고 이런 건가요? 원인 자체가 틀리면은 피부에 나타나는 현증 자체도 틀리게 나타나요. 미세하게. 두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그냥 한다라는 거죠. 지금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차적으로 피지 분비, 지성인 경우에 진행 단계를 보면은요. 처음에는 어떤 내부적인 부분에서의 그 호르몬 밸런스라던가 아니면 식생활적인 부분, 뭐 약물에 의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피지 분비가 과다하게 나타나요. 이렇게 1단계에서 피지 분비가 과다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내부적인 부분, 지성 같은 경우 대부분 내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식생활의 개선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가지고 개선할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이쪽 그 두피 쪽에 있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은 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내방을 하는데 본인의 잘못된 식습관이라던가 생활 패턴은 바꿀 생각을 안 하고 뭐에 좋다는 것만 찾아가지고 다닌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좋은 거를 찾아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본인이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팩터 자체를 개선을 시킬 생각을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샴푸, 아무리 좋은 뭐 토닉, 아무리 뭐 잘하는 두피관리센터에 가는 것보다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걸 먼저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피지 분비에 있어가지고도 1차적으로 과다하게 분비되는 거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던가 내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모공 주변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모공 자체는 작은 데 비해 가지고 모공을 통해서 분비되는 피지 분비량은 많아지기 때문에 정체가 되게 되고 모공 주변에 쌓이게 돼요. 이렇게 쌓인 경우에는 단순하게 어떤 내부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케어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어떤 샴푸젤을 이용한다던가 별도의 케어를 통해 가지고 잘 바깥으로 모관부 끝으로 배출될 수 있게끔 유지시켜주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정체되어 있던 피지들 자체가 공기와 만나면서 산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산화가 되면서 모든 두피의 문제점들은 시작된다라고 보면 돼요. 산화되면서 악취 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pH 밸런스가 알칼리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세균의 이상 증식이 나타나게 되고요. 세균의 이상 증식으로 인해서 세균성 가려움증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비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 염증도 같이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산화 피지가 많이 보이는 단계에서는 오히려 약물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은 집중적인 케어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 그냥 피지만 놓고 보면은 다 지성 두피예요. 맞죠? 다 지성 두피인데 진행 단계에 따라 가지고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다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기 위해 가지고는 고객의 두피 상태에 있어 가지고 나타나는 현증 자체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케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3단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옆에만 가도 이제 그 특유의 피지 냄새 있죠. 그런 게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러한 현상들 자체는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나타나요. 나이 들면은 피지 분비량도 줄어들고 또 모공 자체도 변화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성두피를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즉, 그 피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1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피지 분비가 원활히 되느냐, 안 되느냐. 피지 분비만 원활히 되면은 아무리 많은 피지가 분비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원활히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정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비가 많이 와도 그 나가는 배수로가 넓고 하면은 홍수가 안 나죠. 넘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배수로가 작고 이물질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하면은 적은 비에도 홍수가 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모공 주변에 이물질이 없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피지 분비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많은 양의 피지가 분비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거 자체가. 어느 한 곳에 정체되고 막혔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은 사실은 샴푸 세정만 조금 신경 써가지고 해도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피지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피지 자체가 산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쉽게 얘기해서 썩었느냐 안 썩었느냐. 썩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 피지 자체의 어떤 진단 화면상으로 봤을 때 투명도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수분 부분이에요. 피지와 관련해서 내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피지 분비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수분적인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분이라고 하는 것도 수분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도 흔히 얘기해서 내적인 부분이 있고 외부적인 요인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다시 동일하게 1, 2,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1단계 수분 분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모공과 모공 사이 부분, 모공 주변에 각질의 들뜸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모공 주변에 각질 들뜸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공 주변이 피지라던가 또 모공과 모공 사이에 존재하는 한선에서 분비되는 그 땀 성분,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항상 여기에 수분도 자체가 좀 더 높게 나타나 있는데, 외부적인 환경에서의 어떤 수분이 날아가게 되면은 일시에 훅 날아가다 보니까 이 모공 주변에 각질 들뜸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그 표피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수분 감소 현상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보는 것처럼 일시적인 당김 현상이라던가 혹은 외부적인 어떤 보습 관리, 그리고 주변 환경에서의 어떤 습도 조절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전문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현상들 자체는 사실은 그 계절적인 요인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절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1단계의 두피 상태를 많이 볼 수 있고 손쉽게 볼 수 있어요. 저거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아까 앞전에 그 어떤 피지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1단계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3단계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어떤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1단계 상태에서 그냥 방치하고 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진피층 내 수분까지 감소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모공 주변에서의 어떤 각질의 들뜸보다는 모공과 모공 사이 부분에서 이 각질의 들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당김 현상이 나타나거나 두피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관리할 때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면역적인 부분, 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부분에서의 면역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도 체킹을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건성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건성으로 치부해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이제 노화가 시작되고
탄력도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피 탄력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두피 노화도 같은 경우에는 모공의 어떤 모공과 모공 사이 간격이라던가 혹은 모공의 크기라던가 혹은 두피 주름, 그러니까 피부 나이 먹으면 주름 생기잖아요. 목주름도 생기고요. 그죠? 두피도 동일하게 생겨요. 근데 그거를 캐치해야 되는데 그게 두피 조직 같은 경우에는 눈에 확 띄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미세하게 서서히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거를 캐치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전문가하고 아마추어하고 보면은 두피관리실에 가면 이렇게 진단기를 통해 가지고 진단을 하잖아요. 진단을 했을 때 보면은 지저분해 보이죠. 일반인들이 봐도 지저분해 보여요. 전문가가 보통 얘기할 때 이걸 갖다가 각질이 들떠 있고 모공을 막아 가지고 피지 분비가 원활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일반인이 얘기하는 거, 알고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용어만 조금 바꿔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흉내내는 사람 뿐이죠. 더 중요한 거는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 내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제가 시간 되면 가르쳐 드릴게요. 별도로. 그 다음에 3단계가 되면은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 차이가 크게 나타나면서 탄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얼굴에 주름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얼굴에 주름 생기듯이 두피에도 주름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나이 먹을수록 일정 면적 안에 있는 모발의 수 자체도 점차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탈모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냥 어떤 병이나 질병 이걸로 볼 게 아니고 노화로 보면 돼요. 에이징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탈모 산업 자체가 계속 ing 할 수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젖도 먹고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두피에 수분에 문제가 생길 때는 기본적으로 포인트 자체를 볼 때 각질의 들뜸 위치가 어디냐. 쉽게 한 가지만 더 설명해 드리면은 외부에서의 어떤 수분이 증발될 경우에는, 외부적인 요인에서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훅 날아가잖아요. 수분을 끌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질 들뜸 자체가 서서히 들뜨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들뜬다는 거죠. 두피로 봤을 때 거칠게 들뜬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부적인 부분에서의 수분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갈 때 어느 순간 쑥 빠져나가나요? 서서히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각질 들뜸도 서서히 일어나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건성화 원인 자체가 내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로 나타난 건지 외부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로 나타났는지 판단하는데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걸 알아야지 관리의 방향도 잡을 수가 있잖아요. 내부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건조화가 된 사람 두피에다가 계속 보습만 해줘봤자 관리 끝나게 되면은 다시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 소리 듣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피의 탄력. 탄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통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보면은 이게 탱탱하잖아요. 나이 들면은 처지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어때요? 멀리서 봐도 광이 나죠? 예? 지금도 광 나요? 나이 들면은 어때요? 나이 들면은 진단기를 굳이 사용을 안 해도 멀리서 봐도 이렇게 화산 분출구가 얼굴에 쾅쾅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처지죠. 그를 통해 가지고 두피의 어떤 탄력을 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하듯이 수분과 관련해 가지고 요소를 파악할 때 두피의 탄력도도 같이 체킹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분과 수분까지 살펴봤는데,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에서 이제 더 방치를 해서 두게 되면은 그 다음에 두피에 이제 세균성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고요. 두피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피지막이죠. 이 피지막이라고 하는 게 피지 성분하고 수분, 땀 성분하고 같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그거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원활한 생성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두피에
이렇게 세균성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나타난다라는 거죠. 비듬이 발생되는 정도 자체도 어느 진행 정도이냐에 따라 가지고 틀려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두피의 균이 어느 정도이냐, 균의 수치를 뭐 이렇게 재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심각도 자체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가지고 관리 방법 자체가 틀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비듬 자체 각질이 적은 상태인데 약용 샴푸를 써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두피 조직 자체는 더 예민해지고 더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똑같은 비듬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비듬이 아니고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결과물 자체도 틀려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 단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비듬 어떤 세균성 부분의 문제점들이 1단계에서 나타났을 때는 이처럼 뭐 가려움증이라던가 일시적인 어깨에 떨어진 각질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계절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두피 관리, 두피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년 내내 놓고 봤을 때 거의 불황이 없는 그러한 산업 중에 하나예요. 주로 그 비듬이나 각질의 탈락이 많이 나타나는 계절이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2월 달까지 각질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조금 거의 정상적인 패턴인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찾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또 탈모 양 자체가 조금 많아져요. 계절적인 부분 때문에. 일조량 때문에 그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면서 남성 호르몬 분비도 증가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계절적인 탈모 양 자체가 조금 순차적으로 증가를 해요. 동물들 털갈이 하듯이 사람도 털갈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하죠. 고온 다습한 시기에는 세균의 증식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지루성 피부염 환자들이라던가 세균성 가려움증 환자들이 많이 증가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1년 365일 딱 놓고 봤을 때 거의 항상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제 그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돈을 계속 퍼날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센터에 오는 혹은 뭐 병원에 그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보면은 멀쩡한 사람들 많아요. 정말로. 그냥 크게 신경 안 쓰고 둥글게 살면 되는데 조금만 문제 생기면은 그거 가지고서 막 큰일 날 것처럼 병원이나 센터를 오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걸 또 이렇게 부풀리죠. 이제 그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제가 올 봄에 정신적으로 많이 괴로웠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가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가 처음에 갔을 때는 공황장애래요. 그래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래가지고 막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고 잘못 먹어가지고요. 아파트에서 자다가 뛰어내릴 뻔했어요. 정말로. 지금은 이렇게 조금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그랬어요. 그러다가 좀 큰 병원 가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이제 좀 더 심도 있는 검사를 해보자요. 그래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건강염려증이래요. 너무 심하대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그 병원 없는데 산속에서 사는 게 해결할 수 있다고 너무 아파도 그냥 살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더 문제 커진다고.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가고 지금까지 병원을 거의 안 갔어요. 일부러. 그 전까지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왜냐? 저는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컨디션 안 좋고 하면은 또 지장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미리미리 체크하는 차원에서 갔었는데 요즘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안 가니까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탈모 센터에 오는 분들도 보면은 그냥 살아도 되는데 오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벗겨지지 않았는데, 물론 심각한 경우에는 와가지고 미리 예방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본인이 어느 단계에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치료를 적절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똑같이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각질의 들뜸이라던가 세균의 증식이 더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각질의 들뜸 현상이라던가 이런 게 좀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고요. 두껍게 쌓이는 부분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약용 샴푸를 써야 되는 부분도 필요한 거고요. 또 약용 샴푸라고 해가지고 매일같이 냄비 근성으로 빨리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 많이 자주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써 있는 대로 지키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 가지고 그냥 세균의 번식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지루성 피부염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는 어떤 메디컬적인 치료를 요하는 부분이고요.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이나 이렇게 다녀보면은 지루성 피부염 혹은 두부 건선 치료했다고 대문짝만하게 써놓거나 아니면은 두부 건선, 백선 이런 거 치료할 수 있다고 혹은 관리할 수 있다고 대문짝만하게 선전하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고 블로그 통해 가지고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한 어떤 메디컬적인 질환 부분은 현증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 있는 현증에 대해 가지고 단순하게 잠시 잠깐 안 보이게 하는 거지 병인 자체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완치됐다던가 이러한 부분으로 용어를 쓰게 되면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 심한 경우에는 메디컬적인 스테로이드 제제를 이용한 어떤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기능성 샴푸라던가 약용 샴푸를 통해 가지고도 충분히 집에서 홈케어 혹은 관리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호전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35분 됐는데 아마 지성, 건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고 수분, 유분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고 세균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요. 건성이다, 지성이다 이것 자체는 이미 나타나 있는 현증이고 눈에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건성, 지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고객이 왔을 때 내 두피가 건성인지 혹은 지성인지를 알기 위해 가지고 온 게 아니죠. 치료를 하기 위해 왔고 내 문제점을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 얘기는 건성, 지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성이 된 원인, 즉 유분이 많아진 원인, 수분이 많아진 원인 이걸 찾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두피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또 건성, 지성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고객도 그냥 봤을 때 기름지구나, 건조하구나 이거는 알아요. 세균이 많다? 이것도 알아요. 그래서 세균의 어떤 이상 증식을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진단할 때 포인트 자체는 가려움 정도가 있는지, 비듬의 경우에는 가려움을 동반하고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 가려움도 동반하지만 염증이기 때문에 두피의 염증 현상이 같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쉽게 설명하면은 각질을 봤을 때 두피에 있는 각질을 봤을 때 각질이 화이트 컬러 나타내고 있다면 약간 미용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약간 산화돼 가지고 약간 황색 톤을 나타낸다던가 불규칙하다라고 했을 때는 메디컬적인 문제점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가려움증, 각질, 그리고 염증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비듬인지 아니면 비듬의 단계에서도 심한 비듬인지 약한 비듬인지 이런 걸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이러한 포인트 자체가 두피를 분류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